안녕하십니까, 정지현입니다. 설 연휴입니다. 상당히 긴 연휴죠. 편하게 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본방처럼 나가겠죠. 뭐 이게 편집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열심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12월 달부터 12월 중순경이죠. 서울경제 프로그램을 다시 출연을 시작을 하면서 그때부터 계속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시장은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 시기에 상당히 좀 불안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과거의 모습들, 그리고 현재의 모습, 그리고 2월 달은 어떻게 좀 대비를 할지 이 부분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014년, 24년이죠. 12월 시장을 부정적으로 봤던 이슈,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지금 첫 번째 포인트로는 원화에 대한 약세 부분들이 좀 있었죠. 1,300원대, 1,200원대 있었던 원화가 환율이 1,480원대까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도는 계속 진행이 됐었죠. 지수는 상당히 많이 찍었고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왔던 사람들은 지수 2,000포인트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했었어요. 상당히 좀 불안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컸었죠. 두 번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수급,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쪽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매수했던 부분들을 대부분 다 하반기에 매도가 진행이 됐죠. 하반기에 매도가 진행이 됐는데 이 매도의 대부분이 삼성전자에 쏠려 있었습니다. 결국은 다른 쪽의 종목군들은 매수를 했지만 삼성전자의 매도 폭탄으로 인해서 결국 지수는 밀려 내렸고 삼성전자도 5만 원을 살짝 하회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어느 정도 회복을 해줬죠. 투심은 점점 더 안 좋아졌습니다. 거기에다가 더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은 금리였었죠. 미국의 10년물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예상을 했었을 때는 24년도는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국채 10년물의 금리 또한 내려올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죠, 의견이.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인플레를 우려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0년물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죠. 마지막으로 유동성이에요. 고객위탁금이 감소가 됐었죠. 그 감소가 됐던 이유들은 우리나라 시장은 안 돼.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어. 참다가 코인으로 넘어갔죠. 그리고 미국 시장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위탁금은 계속적으로 감소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해야 됩니다라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어필을 해드렸을 겁니다.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밸류적인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최하단권역에 있었어요. 즉 0.83배 PBR 기준으로 0.83배는 하단 영역이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가장 컸다라고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여차저차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다른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겠죠. 일단 24년은 지나갔어요. 대충 받고 여전히 경제방송을 좀 보게 되면 지금 또한 마찬가지로 안 좋게 보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전히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이거를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 그냥 해봤어요. 첫 번째는 트럼프 리스크죠. 행정명령. 100가지를 쏟아내겠다라는 얘기들을 했었고 관세 부과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난 이후에
시장이 월요일 날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 밀렸던 이유는 관세 부과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멕시코, 캐나다 2월 달부터 20%대 관세를 올릴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수가 밀려 내려왔습니다. 달러는 강세를 기록했고요. 원달러 환율은 1430원대를 이탈했다가 다시 1440원대로 회복을 했습니다. 결국은 트럼프 리스크가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힘들 거야 라는 거. 행정명령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많죠. 반도체 칩스법이라든가 IRA 폐지라든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불확실성, 이 부분들이 남아 있겠죠. 이게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미중 무역 분쟁, 이 부분들도 빼놓을 수는 없죠. 우리나라는 중간에 껴 있습니다. 중국 쪽에도 어쩔 수 없이 수출로 해야 되고 미국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둘이 싸우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겠죠. 여기에 따른 피해 또는 불안감, 이 부분들이 남아 있죠. 자, 2월 말경에 중국에서 방한을 하죠. 왕이가 좋게, 우리 좋게 해보자, 뭐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올까요? 제가 봤을 땐 아닌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오는 이유는 줄 잘 서, 우리 대국이야. 걔네들은 항상 얘기하죠. 대국이라고. 근데 하는 행동거지를 보게 되면 소국이에요. 겁나 쪼잔해요. 근데 어찌됐든 왕이가 온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나라한테 뭔가 압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은 또다시 한한령에 대한 리스크, 이 부분들도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가지 이유 봤고요. 세 번째는 한국 기업의 실적 전망 여전히 하향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 4분기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좋지가 않았어요. 예상치를 하회했고 쇼크가 나왔습니다. 대체적으로 4분기에 한국 기업들의 이익은, 실적은요, 예상치를 하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일회성 비용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고를 떤다든가 보너스를 지급해 준다든가 퇴직금을 지급해 준다든가 이런 일회성 비용이 많이 나가죠. 그 영향에 4분기 실적이 대충 안 좋은데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 4분기에 대한 이익 전망치가 하향 속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가속되고 있어요. 그 부분들은 바로 삼성전자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 정치적인 리스크겠죠? 뭐 이건 다 아는 내용이니까 빼자고요. 여의도에서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도와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적 흐름상, 즉 차트를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역배열. 원래 주식은 정배열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정배열에서 주식을 하고 역배열에서는 놀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정배열에서도 주식하고 역배열에서도 주식하죠. 그러다 보니 어떨 땐 잃고 어떨 땐 손실 나고 수익 나고 하면서 시장을 계속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연초 시장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불안해하는 투자자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다른 부분들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성은 뭐가 있을까? 제가 요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긍정과 부정 사이입니다. 자, 전에 말씀을 드렸을 때, 그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24년도에 한국 증시의 시장률이 세계 최하위였어요. 그죠? 세계 꼴등. 그러다 보니 코인으로 넘어가고 미국 시장으로 넘어가고, 그런데 반란이 일어났어요. 25년도 연초지만 한국 증시의 상승률은 기가 막힙니다. 세계
1위. 상승률 또한 세계 1위입니다. 상당히 고무적이죠. 거기다가 차트를 볼 수는 없지만 좀 이따 시간 되면 보여드리겠지만 홀수해. 우리나라 시장은 홀수해에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 또한 긍정이 될 수도 있겠죠. 또 다른 부분들을 보게 되면 2000년도 이후에 6개월 이상 하락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난 4분기 2024년도에 6개월 빠졌어요. 6개월. 이게 거의 처음입니다. 그러면 반등이 빠질 만큼 빠졌으니까 반등이 나오겠죠.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PBR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하단 자리대는 0.83배. 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해드렸을 겁니다. 지금은 주가가 많이 회복했죠. PBR 기준으로 한 0.9배대 언저리까지는 올라왔습니다. 히딩크가 생각납니다. 배고프다고. 지수는 더 올라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환율과 금리. 환율은 1,500원짜리대를 가네 마네 넘어가네 이런 얘기들이 많았죠. 1,480원대를 고점으로 하고 난 이후에 지금은 1,400원대 초반, 1,430원, 40원 요 권역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환율은 안정화가 됐죠. 추세는 꺾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환율이 올라갔다가 밀려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고 이렇게 빠져 있죠. 요 수준입니다. 그러면 추세적으로는 깨진 거예요. 그러면 하향 안정화, 즉 원화 강세 기조가 유지가 되게 되면 뭐가 있죠? 외국인 쪽에 있어서 환차손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매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 있다라는 명분이 생깁니다. 이게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금리 안정화. 미 국채 10년물 같은 경우도 하향 안정화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면 결국은 금리까지 안정화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섹터에 대한 변화도 생길 수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어떤 섹터일까요? 금리가 안정이 되게 되면 이자 비용이 부담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돈을 많이 쓰는 그런 투자를 많이 하는 비용이 많이 드는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제약, 바이오 그리고 계속 열심히 증설을 하고 있는 2차 전지 이런 쪽이 상당히 효과를 받을 수가 있겠죠. 여기다가 뭐 대규모 투자를 하게 되면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자동차 쪽도 미국 쪽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죠. 어찌됐든 금리가 안정화가 되면서 제약바이오 쪽이라든가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쪽에 있어서는 한숨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밸류. 최하단 영역이에요. PBR 0.83배. 이게 상당히 상징적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과거에는 PBR이 0.9배, PBR 0.9배가 하단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무너졌냐면 트럼프 1기 때, 그때 미중무역 분쟁이 상당히 본격화됐어요. 상당히가 아니라 본격화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한국 경제에 위기가 생길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피해를 봤었고요. 그러면서 레벨 다운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0.8배대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부분들이 2022년, 2023년, 24년 모두가 지수의 저점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다 PBR이 0.83배입니다. 지금은 아직 0.9배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수가 더 올라갈 여력은 남아 있겠죠. 그러면 주식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이거를 고민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주식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리고 난 이후에 시장은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보게 되면 시장은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다음 자료를 준비를 했죠. 한국 증시는 여전히 낙폭 과대입니다. 1월 달 연초 시장이 좀 상당히 중요해요. 1월 달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잘 고민해 보자고요. 이걸 잘 고민을 하고 복귀를 해야 2월 시장을 잘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낙폭 과대로 주가가 밀려 내려왔어요.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다 밀려왔죠. 중형주, 소형주 할 것 없이 다 밀려 내려왔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금투세에 대한 얘기, 그리고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 때문에 한국 시장은 24년도에 계속 힘이 없었단 말이에요. 결국 개나 소나 다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모든 종목군들이 다 빠졌어요. 낙폭과대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1월 달 딱 끝나고 났을 때 한번 봐보세요. 웬만한 종목군들 반등이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첫 번째는 낙폭과대예요. 지수가 많이 빠져 있게 되면 반등이 나오는 순서는 많이 빠진 기업들, 종목들이 반등이 먼저 나옵니다. 이게 낙폭과대형 종목군들이 먼저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로 나오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나오는 부분들은 순환매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12월 중하순 넘어가면서 테마성의 흐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을 거예요.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이거밖에 없을까요? 더 되죠? 원자력도 있고요. 드론도 있고요. 상당히 많은 테마들이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유리 기판 쪽도 여전히 테마성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AI 돌았다, 로봇 들어왔다, 자율주행 움직이고 원전 돌아가고 드론, 유리기판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하루는 이쪽에서 놀고 올랐으니까 차익하고 하루는 또 이쪽에서 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매가 나오는 그런 시장이에요. 근데 이게 2월 달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좀 더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조금 있다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 이후에는 다시 주도주가 생겨납니다. 지금의 주도주는 뭘까요? 다들 아실 겁니다. 지금이라도 따라가고 싶은 섹터들. 조선, 방산, 전력, 여기에 뭐 변압기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전선도 있겠죠. 조선 쪽에는 뭐가 있죠? 조선도 있지만 엔진도 있죠. 기자재도 있죠. 섹터에 대한 확산은 되게 많습니다. 지금은 확산 구간에 있잖아요. 조선주 올라가니까 기재재 올라가고 본행제 올라가고 피팅업체도 올라가고 있고 방산주들 올라가니까 밑에 후발 종목군들 따라오고 있고 전력 쪽이 올라가니까 변압기 쪽 올라가고 전선 쪽도 올라가고 다 그렇게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주도주가 생깁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주도 섹터가 이쪽이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변화가 생길지 요걸 우리는 체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변화가 생긴다라면 그 변화가 되는 쪽으로 매수를 해야 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달에 대한 전략은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보다도
어떤 섹터가 주도 섹터가 될 것인지 또는 어떤 섹터에서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을 건지 이 부분들을 고민할 수밖에는 없어요. 지금은 여전히 낙폭과대고요. 순환매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고 돌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대응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겠죠. 매수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밀린다고 해서 매도할 이유는 없겠죠. 테마성 순환매가 나온다라면 어찌됐든 돌고 돌아서 다시 이쪽으로 돌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 어떻게 돌지, 내일 뭐가 돌지 예상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로 접근을 하면 됩니다. 요즘 주식하시는 분들 분할 매수 없어요. 원샷 원킬입니다. 한 방에 빡 찍어 사는 거. 짜릿하게 올라가면 짜릿한 그런 수익의 기쁨을 누리겠죠. 근데 빡 사자마자 빠지잖아요. 그 허탈감. 멘탈 깨지고 멘붕. 그러면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나? 손절 치면 어김없이 그 자리가 저점이죠. 그리고 급반등, 즉 V자 반등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환매를 활용했을 땐 비중, 분할, 요게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수는 히딩크가 생각난다고 했죠? 더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에 매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분명히 나올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 절반의 미덕. 반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죽더라도 절반은 되돌리고 나서 죽어야 돼요. 즉 이걸 역이용한다면 예를 들어서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어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에 있던 주가였어요. 근데 올라갔다가 10만 원을 찍고 쫙 빠졌어요. 이 자리대가 여기가 5만 원이 됐습니다. 나는 8만 원에 매수를 했어요. 절반의 미덕이라고 하면 이 10만 원과 이 5만 원, 10만 원에서 5만 원까지 빠졌죠. 그러면 이 하락폭의 절반 정도의 되돌림, 이 자리대까지는 반등이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대가 얼마겠죠? 7만 5천 원이 되겠죠. 그러면 8만 원에 사서 물려 있으면 뭐 해야 되겠죠?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춘 후에 절반의 되돌림이 나왔을 때 팔면 이득이겠죠. 이 부분들을 왜 말씀을 좀 드리냐? 잠깐 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코스피 지수입니다. 2800대까지 상승을 했어요. 2896포인트대까지 상승을 하고 7월달 고점을 치고 나서 밀려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지수에 대한 반등, 즉 고점과 저점의 하락의 절반의 되돌림 자리대죠. 그 자리대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대가 얼마죠? 바로 2628포인트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2600선은 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충 파동으로 봐도 하나 올라갔고 2개 올라갔고 3개 올라가겠죠. 그러면 중기 반등 사이클 마무리 엔드 조정기, 그게 가격 조정이냐 기간 조정이냐 이거는 그때 가봐야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2600대까지는 상승할 수가 있다. 이게 절반의 되돌림이에요. 에게 그냥 이거? 그럼 예를 들어 종목을 하나 볼까요? 한미반도체를 한번 봅시다. 자, 20만 원 언저리 때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빠졌을 때 보면 7만 원이 깨졌습니다. 이 친구는 절반 되돌림이 나올 거예요. 그 절반 되돌림이 얼마냐? 13만 원대예요. 13만 원.
이 하락의 절반 되돌림이.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왜 얘기할까요? 만약에 이 위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라면 조정을 활용해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왜? 13만 원대까지 반등이 나올 거니까. 그러면 15만 원, 16만 원 이 자리대에 매수했던 분들은 이 21선 부근 자리까지 내려오게 된다라면 10만 원 초반 자리대가 되겠네요.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단가 낮추면. 그러면 충분히 수익을 보고 나오겠죠. 에게 이건 시총이 작잖아. SK 하이닉스 보세요. SK 하이닉스 24만 원대까지 올라갔죠. 절반의 되돌림이 나오고 나서 죽어도 죽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보세요. 여기서 보게 된다라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하락을 했어요. 저점을 찍고 하락의 절반 되돌림 20만 원 부근이죠. 그죠? 요 자리대까지 반등이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쌍봉을 치고 밀려 내려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 상승 마디로 목표치를 채웠습니다. 즉 모든 종목군들이 절반 되돌림이 나오고 나서 죽는 거야. 이게 아니라 그 이후에 죽더라도 절반 되돌림은 나오고 난 다음에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한 가지 힌트가 생길 수가 있겠죠. 어떤 힌트가 될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우량이에요. 실적 잘 나와요. 괜찮습니다. 부실 기업 아니에요. 근데 주가는 계속 빠졌어요. 그러면 추매해야죠. 얼마를 누리고? 그 하락폭의 절반 되돌림을 노리고. 그렇게 해서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일단 2월 달 전략의 일부가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거고 절반의 미덕이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장은 박스권. 저는 시장 박스로 봅니다. 연초 시장에서도 녹화해서 말씀을 드렸죠. 저는 하단 자리대 2,300대, 상단 자리대 2,800대 보고 있습니다. 종목장이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즉, 이 얘기는 테마장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 종목별로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을 잘 볼 필요성이 있다. 어떤 기업들이 움직이고 어떤 종목군들이 못 올라가고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2월 달의 투자 전략 이 부분들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연기금 쪽은 4분기 말경부터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연기금 쪽에서 4분기 말경부터 10월, 11월 경부터 꾸준하게 지금까지 매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수급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주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거기에다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은 고객 예탁금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긍정적이에요. 고객 예탁금이 늘어나야 지수가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고객 예탁금 추이를 보게 되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과거에는 사줄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사줄 사람이 점점 생겨나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긍정적인 겁니다. 그러면 연기금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군들을 볼 수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여기는 업종 대표주들 많이 매수를 해요. 이 중에 대충 보게 되면 2차 전지가 있고요. 반도체 있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도 있습니다. 지수 관련해서 세 개 섹터는 시총 비중이 가장 크죠. 그 이외에 개별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섹터들도 있습니다. 연기금이 매수하는 종목은 하방 경직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 즉 받쳐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강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이라는 얘기겠죠. 결국 연기금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기업들이 괜찮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25년 성장 섹터.
24년도보다 25년도에 실적이 더 좋은 기업들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아까 전에 차트를 보여드렸던 한미반도체 실적 상당히 좋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포함을 해서 싸잡아서 HBM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실적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것밖에 없을까요? 조선, 방산, 전력 이런 것들 실적이 좋으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죠. 따라 들어가기엔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이것 말고 또 실적이 좋은 게 뭐가 있을까? 화장품 실적 상당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고 있죠. 화장품 섹터들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도체, 제약바이오, 화장품 이것만 봐도 3개 섹터네요. 그죠? 화장품 수출입 데이터가 상당히 좀 좋습니다. 12월 달 최대 수출이에요. 아마 1월 달도 집계가 나오겠지만 1월 20일까지의 집계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좋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하자면 미용, APR 같은 거 있죠? 이런 쪽도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수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섹터들, 즉 25년도에 24년도보다 성장하고 있는 그런 섹터들이 좋다. 그리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이유는 지수는 박스라고 했죠. 그러면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그 이상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가 지수에 대한 부담은 좀 덜하겠죠. 수익률 게임은 좀 더 유리합니다. 거기에다가 실적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그냥 다 빠졌어요. 다 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의 수익률 게임은 2월 달에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낙폭과대형 종목군들이 여전히 좀 유리합니다. 자, 조선, 방산, 전력 좋은 거 다 알아요. 좋은 걸 아는데 따라 들어가기엔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보유자의 영역이에요. 근데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올라가는 그런 섹터들이 눈에 보여요. 그게 사람이에요. 저도 우와 하나오션 우와 이런 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많이 올라간 것보다 낙폭과대가 좀 많았던 거, 못 올라갔던 거, 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섹터로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채널 돌렸으면 겁나게 후회하게 될 거예요. 섹터를 보게 되면 겁나게 많은데 여기에서 시간이 좀 되면 아마 이 마감 마칠 시간이 거의 되면 이제 제가 저한테 얘기가 할 건데 계속 얘기를 할 거지만 자, 우선 야, 너 이거 섹터가 몇 개인데 도대체 이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 몇 개인데 너 도대체 뭐 하자는 거니? 이걸 다 사라는 얘기야?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콕콕 집어서 말씀드릴 테니까 자, 2차전지 속상해요. 많이 빠졌어요. 근데 더 빠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이제는 기저 효과 요게 생길 거예요. 연기금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대형주를 보진 않죠. 자, 3월 달에 뭐가 있죠? 인터배터리가 있습니다. 2025 인터배터리. 여기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기술을 막 뽐낼 거 아니에요. 그럼 나오는 거 전고체 그리고 중국하고 막 싸우고 있죠. 미국하고. 그럼 뭐겠어요? LFP 뭐 이런 거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꼽으라면 전고체 관련주들 몇 개 안 됩니다. 요거 전고체주 관련주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 두 번째, 왜냐하면 삼성에서 소형 전고체
요거 지금 테스트하고 있잖아요. 그죠? 요거 테스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이슈가 되겠죠. 앤드 또 하나 삼성과 GM의 합작사 발주 나올 거 아니에요. 증설. 요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콕 집어서 얘기하면 전고체. 아, 그럼 종목이 뭐가 있니? 물어보신다면 제가 친절하게 한농, 화성. 자, 메모지 들고 적어요. 이 시간에. 한농, 화성. 그 다음에 이름이 좀 길어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겁나게 길어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요 두 개. 거기다 하나 더. 레이크, 머티리얼즈. 세 종목. 여기다 플러스 알파. 딱 필이 와요. 필 에너지. 장비. 전고체 장비도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필 에너지 주담과 통화를 했습니다. 너네 발주 언제 나오니? 글쎄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 삼성 투자 연기된다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제가 확인해 봤는데 뻥이랍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니네 전고체 하고 있는 거 맞니? 맞아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GM하고 수주하고 이런 부분들 너네들도 수주 받을 수 있지?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삼성 SDI가 2대 주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네 종목 적었죠? 지웁니다. 자, 다시 알려달라고 해도 택도 없어요. 요거 다시 돌려보기도 안 됩니다. 한번 방송 딱 떼고 끝나요. 자, 반도체. 너무 많아요, 반도체. 그러면 제가 과감하게 삼성전자 사세요라고 얘기를 할까요? 지겨워서 못 삽니다. 요거는 지금 안 올라간 것 쪽을 보게 되면 유리기판 쪽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리기판 타임 스케줄 프로그램에서 되게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마 발주 조만간 들어가겠죠? 필 옵틱스. 유리기판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주문형 반도체. 뭐 이런 것들, 뭐 AD 테크놀로지라든가 뭐 자람 테크놀로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 요런 시스템 반도체 쪽, 요런 쪽의 종목군들 괜찮을 것 같아요. and HBM. HBM과에 있는 종목군들, 뭐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이런 애들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콕 집어서 뭘 해볼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못 올라간 종목군들은 제가 생각을 해봐도 종목군들이 너무 많아서 요건 일단 빼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제가 소통을 하는 그런 공간들이 있어요. 그쪽에 제가 항상 막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장전에 어떤 종목군들을 관심 있게 보시고 어떤 섹터 보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하단 자막에 딱 나오죠. 참여 방법 같은 거. 요거 딱 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공부도 하니까 많이들 들어오시고요. 반도체 통과! 제약바이오. 요거 물건 많죠. 요거 제약바이오는 삼성바이오 너무 비싸요. 안 삽니다. 여러분들한테 연말 연초에 아마 말씀드린 기업이 있을 거예요. SK바이오팜. 이 SK바이오팜이 실적 되게 좋을 거예요. 요거 중장기 투자하고 안전한 걸 추구한다. 나는 요 2월달 이 프로그램을 보고 나는 1년 동안 한 30-40% 이상 정도 수익이 나고 싶어. 그러면 요거 SK바이오팜 적어요. SK바이오팜 요거 사면 됩니다. 요거 사서 30% 수익 나면 방송 제가 출연할 때 너가 사라고 해서 SK바이오팜 사서 30% 먹었어 이렇게 자랑 좀 하세요. 그럼 제가 칭찬해드리고 더 좋은 종목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를 했던 종목이 있습니다.
바이넥스. 오늘 종목 너무 많이 얘기하는데. 바이넥스. FDA 심사 결과가 남아있죠. 요거 통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통과되면 뭐 만들죠?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을 생산하죠. 악템나. 그래서 요 생산으로 인해서 25년도는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고 26년도는 더 성장합니다. 요 회사도 통화해봤죠. 너네 괜찮니? 노 프라블럼 이러고 있습니다. 증설까지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증설해야 될 거예요. 그만큼 잘 된다는 얘기겠죠. 자, 제약바이오는 요 딱 두 종목만 말씀드릴게요. 그 이외에 조금 조금 올라 있는데 저기 위에 올랐다가 이렇게 쫙 흘틀리고 있는 것들 있죠. 알테오젠 요런 거, 리가켄바이오 요런 것들, 그다음에 에이벨바이오 요런 것들도 2월 달에는 저는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다.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요. 요것도 재빠르게 지워버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우주항공. 요거 물건이죠. 테슬라, 머스크, 그죠? 식스잔대입니다. 이게 뭐예요? 저궤도 통신이잖아요. 스타링크. 올해 상반기에 한국도 시행한다고 하죠. 우주항공 쪽은 또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인, 화성 탐사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주항공 여기에서 볼만한 종목은 뭐가 있니? 한국항공우주. 이렇게 얘기할 또 재미가 없죠. 하나시스템 좋아요. 좋습니다. 얘는 육해공군 다 해요. 육, 해, 공, 우주. 위성, 공군은 A사 레이더, 해군은 잠수함 쪽에 들어가는 통신 체계, 육군은 사격 통제 시스템 다 합니다. 하나 시스템 못 올라갔어요. 얘 아마 신고가 갈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기에 하나 더. 하나에서 인수했습니다. 세트레가이. 수주잔고 5,800억 이상. 3년 이상의 일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5년 턴어라운드. 이미 지난 분기부터 턴어라운드 진행되고 있어요. 일감 되게 많아요. 4.25 사업 위성 발사체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간이 좀 없어요.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이 우주항공 쪽은 하나 시스템 세트레가이. 거기에다가 한국항공우주가 인수한 니코보코 제노코. 요거 못 올라갔습니다. 요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빨리 지우고요. 그러니까 메모장 없으면 못 적는 거예요. 자율주행 로봇. 요거. 자율주행 일단 시간 없으니까 통과. 이것도 하단 자막. 요 하단 자막으로 들어오시면 되겠다라는 거 같이 공부합시다. 자, 로봇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짱이죠. 그죠? 로보스타고 이거 안 삽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자, 그러면 대기업이 투자하는 거. 유일 로보틱스. 나는 천사. 제가 천사잖아요. 엔젤 로보틱스. 요런 애들이 괜찮습니다. 요런 애들. 종목을 너무 많이 얘기하면 투자할 때 좀 그러니까 뭐 요 두 종목 정도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하단 자막. 오케이?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통신 장비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전력 노후화 얘기 많이 나오죠? 그다음이 전력 부족 얘기 많이 나옵니다. 노후화. 통신망은요. 미국 통신망 인터넷 겁나 느립니다. 인터넷 느려요. 그러면 통신망 깔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 장비 쪽 섹터도 저는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뭐 KMW 뭐 이런 애들은 참 이름이 길잖아요. 그죠? 이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딱 3글자 뭐 이런 애들이나 5글자 뭐 이런 쪽이 괜찮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마 요걸 한번 보세요. 조금 올라 있어요. 근데 솔리드 이 친구가 양자 관련주를 한번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거 양자 쪽으로 움직이면 안 돼요. 얘는 통신 장비 쪽으로 올려야 됩니다. 미국 쪽에 진출해서 잘 나가고 있어요. 실적 한번 보세요. 실적이 되게 좋거든요. 솔리드하고 하나 더 HFR, HFR 얘도 실적 상당히 좋습니다. KMW 이런 거 말고 이런 것들 실적 잘 나오는 애들, 주가 못 올라가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을 2월 달에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외에 정책주들이 막 이런 것들 많아요. 근데 그거를 이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드리긴 좀 애매하죠. 그럼 어쩔 수 없죠.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 밑에 여기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월 달 시장은 여전히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정을 받았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전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분할 매수 포인트를 잡고 제가 관심 있게 좀 볼 만한 종목군들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조정 시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월 달 시장 대박 나시고요. 그리고 25년도 전체적으로도 큰 수익이 나길 기원하면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아마 3월 달에 또 녹화하게 될 거예요. 그때 녹화하게 되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